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해설의 권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들이 최악의 수치를 드러냈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해도 380명이 넘게 올라가던 게 역시나 또 아직도 3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물론 줄기는 하고 있죠. 네, 이런 분들이 역시나 좀 그나마 증시가 오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이 무려 14.7%대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예측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월 나오는 실업률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지금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단기에 나오는 실업자 지표랑 장기로 나오는 매월 단위로 나오는 이런 실업자 지표 간에 당연히 단기적인 골든크로스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런 부분이 아마 6월달쯤에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타난 실업자 지표로만 보면 6월달에 매우 기대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번 주는 예측을 해보면 주로 물가 지표가 주로 발표됩니다. 물가와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중국 쪽 물가는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 반면 소비자 물가는 플러스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디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소비자 물가는 3.7% 정도 지금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필요는 저희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그냥 한동안 얘기하다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따라서 중국의 물가 지표는 증시가 우상향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미국 지표입니다. 미국은 소비자 물가가 미국도 역시 1.7%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산자 물가는 0.9% 정도 상승이 예상되고 있죠. 이 지표들은 유가가 거의 최저점을 찍는 구간에서 나타난 지표이기 때문에 보시면 대부분 다 2%대이지 않습니까? 1%대로 떨어진 것도 있지만 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따라서 미국의 생산자나 소비자 물가 역시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으로 산업생산지표입니다.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셧다운 되었던 4월 동안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줬는지 중국은 보시면 1.5% 정도 상승입니다. 유럽은 마이너스 12% 정도 생산이 줄었습니다. 미국도 마이너스 5% 정도로 생산이 줄었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발표하는 자료에 제가 텍스트로 써넣기에는 좀 부담이 되어서 한동안은 이런 포맷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산업생산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PMI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미국 PMI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 PMI가 36.9였고 종합은 서비스랑 합쳐서 27 정도였습니다. 유럽이 PMI가 13.6이죠. 보통 정상적인 상태에서 50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27이나 13.6이면 당연히 이렇게
아주 박살이 나게 되는 거죠. 유로존이 13.6으로 평상시 대비해서 거의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생산도 마이너스 12%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PMI는 유럽보다는 좀 낮습니다. 27. 그러면 역시 미국도 생산이 거의 약 한 절반 정도 나타날 거라고 다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다 미국 경제와 유럽 경제가 셧다운 되었던 지난 4월달 얘기죠. 다음으로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만 가까이 되는 게 지금 역시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에 반해 미국의 일자리 수, 뭐 채용 공고나 이런 쪽에서 잡 오프닝을 하면은 이제 신규로 구직 어떤 채용 공고나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이 지표는 경기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분석이 틀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4월달 6,882 밀리언입니다. 하여튼 이 정도에서 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에 나타난 지표를 살펴봤는데요. 크게 증시가 상승하는데 방해가 될 지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변액의 포지션 또한 인덱스 주식형 100% 유지하기를 권해드리고요. 정권 쪽도 역시 지수에 상당 부분 투자되는 걸 유지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